Tiens, regarde. Formidable. Fais-moi encore 4. 필립은 친구 톰 리플리가 제법 좋습니다. Je resigne et je contresigne. 누군가를 따라하는 재미난 재주가 있는 데다 Gli offro 20.000. Signore, come farei per tornare a casa? Pour le taxi. 자신과 마찬가지로 도덕심이 없으며 C'est fini, non, madame est à moi. 자기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기 때문이죠. Même pas un coup de téléphone, rien. 여자친구 마르주는 필립이 리플리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어렴풋이 짐작합니다. 하지만 Mamie, ma marge.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에 나름대로 만족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Roche le petit feu. Là. À table! 세 사람은 요트 여행을 떠나고 On ne se tient pas d'un couteau pour découper le poisson. On le tient comme ça. 여자친구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던 필립은 Allez, saute, il va me rayer toute la coque. Allez, saute, mon Dieu. Philippe. Qu'est-ce que tu fais, Philippe? Philippe. 리플리를 잠깐 동안 바다 한복판에 버립니다. Il a une fichue insolation. 마르주는 필립의 잔혹한 행동에 경악하고 Tu y as été un peu fort. 리플리를 가엾게 여기는데요. 다음 날 Viens voir. J'ai besoin de ton opinion. Oui, bah écoute, on aura tout le temps d'en parler, mais laisse-moi maintenant, c'est pas le moment, hein? Tu ne m'aimes pas. Mais qu'est-ce qui te prend? C'est du tact. Qu'est-ce que c'est que ça? Ne recommence pas, je t'en supplie. Alors maintenant, fous-moi la paix! Traite-moi, et si tu considères ce que je fais comme un reproche, je peux aller travailler ailleurs aussi. Eh ben c'est ça! Fais donc ça! Laisse ça! Allez, allez! Philippe, fais pas Fous-moi ça! le camp! Non! 마르주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필립에게 질색 결국 이별을 선언하고 Marge. Merci. Boucle d'oreille, c'était vous? Bon, d'accord, j'avoue. 리플리는 마르주가 요트에서 내린 기회를 틈타 Elle est à vous. 필립을 살해. 본격적으로 여권과 사인을 위조하기 시작하죠. 혹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원작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 속 주인공 캐릭터 리플리로부터 비롯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태양은 가득히는 작품 자체가 유명한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알랭 들롱의 리즈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알랭 들롱을 스타로 만들어준 작품이기도 하죠. 1960년에 개봉한 워낙 오래된 작품인 만큼 고화질 버전은 찾기 힘들 법한데요. 영화는 작품의 짱팬인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도움으로 1996년 성공적으로 재개봉했고 이후 2012년 영화 제작사 스튜디오 카날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무사히 고화질로 복원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나 영화 태양은 가득히보다 배우 알랭 들롱이 비교적 더 유명한 편이다 보니 알랭 들롱이 작품을 하드캐리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알랭 들롱 덕분에 작품이 유명해진 것은 아닐까 짐작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알랭 들롱은 작품이 개봉되기 약 3년 전에 데뷔한 신인이었던 반면 태양은 가득히를 연출한 감독 르네 클레망은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거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서로 잘 만났다는 평이 가능할 텐데요. 당시로서는 알랭 들롱이 큰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봅니다. 거물 감독이 연출한 작품인 만큼 제작진도 쟁쟁하더라고요. 소개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듯 작품은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서정적으로 담아내는데요. 400번의 구타 사무라이의 촬영 감독을 담당한 앙리 드카에가 촬영한 덕분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요 장면, 리플리가 다음 살인을 저지르고 창밖을 바라보는 요 장면이 정말 대사 하나 없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순수한 시절을 그리는 듯 보였달까요?
또 대부와 달콤한 인생의 사운드 트랙으로 유명한 니노 로타가 배경음악을 작곡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 장면, 리플리가 경찰에게 쫓기는 이 장면이 별것 아닌데도 음악 때문에 참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분명 보통의 사람이라면 초조하고 마음 급하게 느낄 순간을 리플리는 사이코패스인 덕분에 이다지도 차분하다고 말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모두 소설만 읽었을 땐 느낄 수 없는 매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만이 낼 수 있는 맛이랄까요? 원작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는 1960년에 태양은 가득히로 제작됐고 1999년에 또 한 번 영화 리플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영화 리플리를 먼저 본 뒤 태양은 가득히를 봤기 때문에 태양은 가득히를 보며 두 작품의 줄거리가 제법 다르다는 점에 많이 놀랐어요. 특히 리플리가 죽이는 인물의 이름이 다른 것에서부터 도대체 원작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은 가득히를 보자마자 원작 소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소설과 줄거리가 닮은 것은 리플리, 캐릭터가 닮은 것은 태양은 가득히라는 것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둘 다 원작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태양은 가득히를 소개하는 영상인 만큼 태양은 가득히와 원작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다루려 해요. 영화 리플리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읽으며 놀랐던 첫 번째 포인트는 리플리가 알랭들롱처럼 외모가 뛰어나지는 않다는 점이었어요. 그도 그럴 법한 게 알랭들롱 같은 외모였으면 인생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편한 현실이랄까요? 개인적으로 제작진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짐작해요. 왜냐하면 영화 속 리플리는 원작 속 리플리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 알랭들롱 외모의 찰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작 속 리플리보다 인생이 편해 보이긴 한달까요? 예를 들면 영화 속 리플리는 원작 속 리플리보다 성격에 거침이 없습니다. 원작 속 리플리는 스스로의 역겨운 생각을 숨기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는데 영화 속 리플리는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내죠. 원작 속 리플리가 타인의 애정을 갈구하는 반면 영화 속 리플리는 남이 좋아하든 말든 그리 신경 쓰지 않기도 하고요. 목표는 물질적 성공, 그 이외의 것은 무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르주를 대할 때도 원작 속 리플리는 라이벌 의식을 가지는 반면 영화 속 리플리는 넌 날 좋아할걸? 이라고 생각하는 듯해서 뭐랄까요? 찢어지게 가난한 점만 빼면 상위 포식자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두 번째, 디키 캐릭터가 상당히 달라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원작 속 디키는 좀 더 훈남의 호감형이거든요. 영화와 달리 그다지 방탕하지 않고 책도 제법 많이 읽습니다. 그에게 단점이 있다면 직업이었고 특기도 없다는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약해보자면 영화는 원작 속 그의 장점을 죽이고 단점은 살렸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영화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궁금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어쩌면 관객들에게 디키를 리플리가 죽이고 싶을 만한 인물이라고 설득하고 싶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원작 속 리플리는 다소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디키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부분이 이해되는데요. 영화 속 리플리는 안타까운 측면이 가난 외에는 거의 없게 등장하는 만큼 디키가 좀 더 악해야 한다고 계산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르주는 원작에서 놀랍도록 순진한 인물로 그려져요. 백치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리플리의 거짓말에 잘 속고 디키에게도 제법 순종적인 인물입니다. 영화 속 마르주는 디키에게 따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데요. 원작 속 마지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해맑고 남을 잘 믿는 캐릭터로 그려지죠. 작가는 독자의 답답함을 유발하기 위해 또 리플리의 거짓말이 사실을 알고 있는 독자들과는 달리 아무것도 모르는 작품 속 캐릭터들에게는 얼마나 잘 통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이런 캐릭터를 내세운 걸까 짐작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영화 속 마르주보다 원작 속 마지가 좋더라고요. 마르주는 곁에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캐릭터로 보이기도 해서요. 눈치 없고 다소 어리숙하긴 해도 혼자서 걸어갈 줄 아는 마지가 저로서는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작품이 뭐 하나 뺄 것 없이
좋았다가도 아쉬워졌어요. 바로 결말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영화평론가들은 1999년작보다 1960년작에 더 높은 평점을 줬어요. 그들은 알랭 들롱의 거칠고 힘있는 연기와 작품 특유의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지성적으로 흥미로운 분위기를 극찬했는데요. 다만 영화평론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인물 로저 에버트는 1999년작에 별 4개를, 1960년작에는 별 3개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점과 같은 결말 때문이었다고 하죠. 원작 소설의 작가인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또한 1960년작을 극찬하면서도 동시에 결말 부분은 날카롭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영화는 순수 예술이 아닌 대중예술인 만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이야기를 바꿔야 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짐작하는데요. 다만 그러기엔 원작의 결말이 너무나도 탁월해서요.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원작이 너무 뛰어나서 아쉬움이 약간 남았을 뿐 영화를 볼 땐 마치 작품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몰입하며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리플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손에 땀을 쥐며 봤달까요? 분명 1999년작을 통해 내용을 알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1960년작은 1999년작과도 또 원작과도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마치 새로운 작품을 보듯 흥미진진하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알랭 들롱 얼굴 외에는 볼 게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의미는 깊은데 재미는 없는 영화가 있잖아요. 재미는 있는데 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영화도 있고요. 태양은 가득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흥미롭게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데다 보고 나면 생각할 거리도 많아지는 2시간을 신나게 또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영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생을 잊을 정도로 몰입감 높은 영화를 찾으신다면 태양은 가득히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슈테팡이었습니다.